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업들이 연봉 약 4억 원을 내걸며 스토리텔러를 고용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AI가 1초 만에 뚝딱 글을 써주고 영상도 만들어주는 시대이지만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고 단순히 우리 서비스가 최고라고 말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죠. 즉, 기업들이 스토리텔러를 찾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의 기업 가치가 누가 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졌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과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 이제는 스토리가 차별화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훌륭한 이야기는 모두 어떤 아이디어가 싹트면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잘 구조화해 하나의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걸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스토리텔링에는 크게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의 플롯과 틀을 아우르는 구조, 다른 하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죠. 저는 이 중 구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인물 중심 혹은 사건 중심의 플롯입니다. 인물 중심 플롯은 주인공의 성장에 집중합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보다 그 사건이 인물을 어떻게 바꿨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기서 사건은 인물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한편 사건만 쉴 새 없이 몰아치는데 정작 인물은 처음 그대로라면 아무리 큰 사건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과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이 인물 중심 플롯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 책은 무언가에 관한 주인공의 의견과 반응, 정체성을 따라 서사가 흘러가죠. 그 반대편에 사건 중심의 플롯이 있습니다. 사건 중심 플롯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만들죠. 여기서 인물은 사건을 굴리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사건 중심 플롯은 대개 전개 속도가 빨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몰입을 이끌어냅니다. 사건이 앞뒤 설명 없이 벌어져서 눈 깜짝할 새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가 그렇습니다. 암호가 풀리면 또 다른 암호가 튀어나오는 추격의 연속. 독자는 결말이 궁금해 책을 놓지 못합니다. 두 플롯 모두 틀린 게 아닙니다. 인물을 앞세우느냐, 사건을 앞세우느냐, 무엇을 먼저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AI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플롯의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 그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막 구조입니다. 그는 저서 시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편의 온전한 이야기는 시작과 중간, 끝으로 이뤄진다. 이 삼막 구조는 오늘날에도 플롯의 토대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여러분에게도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1막은 설정 파트입니다. 주요 인물들이 이야기 속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 1막에서 핵심은 주인공이 결국 이 사건에 맞서기로 결심한다는 겁니다. 2막은 대리 파트입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는 이야기에서 가장 긴 구간이죠. 주인공은 여기서 적과 조력자를 만나고 시험에 들면서 과연 그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점점 불분명해집니다. 3막은 해결 파트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주인공은 몸부림치거나 실패를 겪는 위기를 만나고 좋은 결말이든 나쁜 결말이든 그곳을 향해 치닫는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을 지나 모든 걸 매듭짓는 결말로 3막 구조는 완성됩니다. 한편 가장 긴 2막이 방향 없이 늘어지면 관객은 가장 먼저 여기서 떠납니다. 축 처지는 2막이 모든 이야기의 무덤이죠.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대부를 떠올려 보세요. 가족 바깥에 있던 마이클이 아버지의 총격을 계기로 피해 세계에 끌려 들어가 끝내 새로운 두목이 되는 산막의 교본처럼 읽히죠. 세 번째는 프라이타크의 피라미드입니다. 19세기 독일의 극작가 구스타프 프라이타크가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고전 비극들을 뜯어보고 만든 삼각형이죠. 앞서 본 산막의 이야기를 셋으로 나눴다면 프라이타크는 그것을 5단계로 더 잘게 그려냅니다. 발단, 상승, 절정, 하강, 그리고 결말입니다. 발단에서는 인물과 무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의 씨앗이 깔립니다. 상승에서는 갈등이 하나씩 쌓이며 긴장이 가팔라지고 절정에서 그 긴장이 한 점으로 터집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형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죠. 이 피라미드의 진짜 핵심은 절정 이후에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절정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프라이타크는 내려오는 길을 똑같이 중요하게 봤습니다. 하강에서는 절정이 불러온 결과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결말, 즉 대단원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거나 완전히 무너지며 이야기가 닫힙니다.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좌우가 대칭인 구조인 거죠. 한편 절정에서 이야기를 뚝 끊어버리면 관객은 매듭이 안 된 찝찝함을 안고 떠납니다. 절정만큼이나 내려오는 길이 중요하다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가 정확히 이 곡선을 그립니다. 마녀의 예언을 들은 맥베스가 왕을 죽이며 권력을 향해 치솟고 스스로 왕자에 오른 정점에서 죄책감과 의심에 잠식되어 끝내 파멸로 무너져 내립니다. 올라간 높이만큼 추락도 깊었던 거죠. 네 번째는 시드필드의 패러다임입니다. 현대 할리우드 시나리오의 표준이 된 틀이죠. 시드필드는 앞서 본 산막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듯 가장 길고 처지기 쉬운 이막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5박자로 갔습니다. 설정, 구성점 1, 대립, 구성점 2, 그리고 해결입니다. 여기서 구성점이 이 틀의 발명품입니다. 구성점은 이야기의 방향을 획 틀어버리는 못이죠. 첫 번째 구성점은 대략 4분의 1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주인공이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떠밀려 들어가는 순간이죠. 두 번째 구성점은 4분의 3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마지막 판이 시작되며 이야기를 결말로 몰아넣는 지점입니다. 이 두 개의 못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늘어지기 쉬운 긴 이막을 두 동강 내 처지지 않게 박아주는 거죠. 다시 말해 시드필드의 패러다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래된 산막에 언제 방향을 틀어야 하는가 라는 현대적인 좌표를 찍어준 셈입니다. 한편 이 구성점이 없으면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축 처지는 이막으로 곧장 돌아갑니다. 시드필드 본인이 교본으로 든 게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 어밈 40입니다. 단순한 외도조사처럼 시작된 사건이 한순간 살인사건으로 뒤집히며 탐정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다섯 번째는 토도로프의 5단계입니다. 구조주의 이론가 체베탕 토도로프는 이야기를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로 봤습니다. 그가 제시한 5단계는 균형, 교란, 인식, 복구, 그리고 새로운 균형입니다. 처음 이야기는 균형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평온한 일상이죠. 그러다 어떤 사건이 그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것이 교란입니다. 인물은 곧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깨진 균형을 되돌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끝에 이야기는 다시 균형에 도달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시작도 끝도 똑같이 균형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그 둘은 결코 같은 균형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의 평화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깨졌다 다시 세워진 처음과는 다른 평화에 도착합니다. 이야기란 결국 한 평형에서 다른 평형으로 건너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편 도착한 새 균형이 처음과 완전히 똑같다면 관객은 그래서 왜 봤지? 하고 묻게 됩니다. 무언가는 반드시 변해 있어야 하죠. 라이온 킹이 이 5단계를 그대로 밟습니다. 평화로운 왕국이 무파사의 죽음으로 무너지고 자란 심바가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해 왕국으로 돌아와 스카를 몰아낸 뒤 자신이 진정한 왕이 된 새로운 질서를 세우죠. 이렇게 5개의 틀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틀들은 각자가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자르고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 그 시선의 차이일 뿐이죠. 구조를 안다는 건 AI에게 이야기를 시킬 때도 AI가 뱉어낸 초안을 고칠 때도 어디가 비었는지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구조는 정답이 아니라 골라 쓰는 틀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자체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다음 편에서 7개로 좁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